안녕하세요. 오늘도 LSE 2004년 5번 문제로 왔습니다. 자, 오늘은 진짜 한시 바삐 가서 15분 안에 꼭 풀 거예요. 한번 봐봅시다. 자, 5번 문제. 자, 옳은지, 어떤 질문에 대해서요. 옳은지 또는 아닌지, 좀 혼란스러운지 등등 뭐 좀 더 설명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 이제 얘기를 해달라고 하고 있네요. 자, 문제 잠깐 봐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뭐 이분산이 오차항과 설명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을 말해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틀렸어요. 자, 이 정의는요, 내생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2004년도 1번 문제를 풀면서요, 뭐 연구자가 y는 어쩌고저쩌고 x로 돌려야 되는 회기를 x는으로 돌렸다가 내생성 문제가 발생했고, 그 문제로 인해 불일치 추정량이 나타났고요. expectation 같은 경우에는 클로즈드 폼이 되지 않는 문제가 생겼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도구 변수를 도입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런 문제를 풀었던 것처럼 이 정의는요, 내생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오차항과 설명 변수 간의 관계. 자, 이 분산은 뭐냐면요, 오차항의 분산이에요. 그쵸? 오차항의 분산과 설명 변수 간의 상관이 되어 있는 경우는 맞는 말이겠죠. 이해되시죠? 자, 이거 미묘한 차이 잘 보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B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산의 존재면요,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뭐 다들 기본 이론은 배우고 오시는 거니까 이분산의 존재는 비효율 추정량을 만든다라는 거, 뭐 블루가 깨진다, 누구나 다 외우고 있죠. 그러면서 이것이 야기한다, 이것이 만든다, T테스트와 F테스트가 유효하지 않게 만든다. 자, 여기서 이건 틀렸습니다. 자, T테스트와 F테스트가 실제로 유효하지 않게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야기하는 게 틀렸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렵고, 사실 저도 100% 확신을 갖고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저보다 지식이 뛰어나신 분도 있다면 말을 해주세요. 다만 제가 그냥 계속 공부하면서 제가 정립한 방식은 이겁니다. 자, 한번 봐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요, T테스트와 F테스트가 유효하지 않게 된 이유는요, 바로 T테스트와 F테스트를 할 때 요렇게 추정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는요, 이분산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때 OLS를 돌리면요, 컴퓨터 프로그램은 요렇게 이걸로 분산을 잡아줍니다. 여기다 이제 루트 씌우면 스탠다드 에러가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이제 돌려주고 나면요, 실제로는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이분산이 존재할 때의 베리언스라는 것. 그쵸? 뭐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화이트 이분산 일치 추정량이라는 게 바로 요건데, 뭐 이런 어려운 말이 아닐지라도 이거라는 것들은 교과서를 통해서 이미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원래 이건데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T 검정하면요, 요걸로 돌려요. 그럼 이게 뭔 문제를 일으키냐? 실제보다 과소편이, 베리언스가 이 표본을 뽑고서 그걸로 베리언스를 만들고 또 스탠다드 에러를 만들었을 때 과소편의를 만든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과소편의를 만들기 때문에 이 스탠다드 에러가 작아지게 되고, 실제보다 이것보다 작아지게 되고, T 검정 자체가 잘못된 식으로 돌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비효율성은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러면, 실제로는 얘가 분산이라 했었죠? 얘 자체가 얘보다 더 작게 분산을 추정해주는 추정량이 있다는 거예요. OLS 말고도.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OLS 이분산이 존재했을 때는요, 요게 진정한 그 분산이에요. 그쵸? 근데 문제는 뭐냐? 얘보다 더 작은 분산을 갖다 주는 그러한 추정량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inefficient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는 사실 자체가 T검정과 F검정을 못 쓰게 만드는 건 아니고요. T검정과 F검정을 못 쓰는 이유는 컴퓨터는 요걸로 T검정과 F검정을 돌리는데 얘는 실제 분산보다 과소편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여기 뭐 밑에 이제 제가 좀 그것들을 또 이제 인터넷에서 긁어서 열심히 썼습니다. 자, 최소 추정치 자체는 불편성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OLS 추정치는요, 불편성은 여전히 유지하는데 분산 추정량이 하향 편의를 가져요. 왜냐? 말했던 것처럼 컴퓨터는 요걸로 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로 돌려야 되는데, 그쵸? 그래가지고 T 통계량이 이 스탠다드 에러로 나눠주잖아요. 요게 작아지니까 전체 T는 커지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T 값이 커지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귀무가설, 베타 제로가 0이라는 귀무가설을 부당하게 기각시킨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즉 무슨 말이냐? 0인데도 0이 아니라고
말할 경우가 생기겠죠. 이해되시죠? 쓸데없는 변수 넣는데도 막 맞다고 해주고 그럴 수 있어요. 자, 좀 어려운 얘기 했는데 이해 다 되신다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자, 3번 문제 가볼게요. OLS는요, unbiased고요. 그 다음에 inconsistent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틀렸네요. consistent죠. 이거를 딱 지워버려야 돼요. 자, 한번 봐볼게요. 쉽지만 자, 베타2 단순회계에서요, 이분산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베타2 추정하면요, 요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제가 공책에다 방금 적었어요. 그쵸? 자, 이렇게 됐는데요. 자, 여기다 expectation 한번 취해볼게요. expectation 취하면요, 여기다가도 expectation 취해질 테고, 여기다가도 여기에 expectation이 취해지겠죠. 자, 제가 한번 또 도전해볼까요? 2를 써보는 거. 이렇게 2라는 놈이 붙잖아요. 그쵸? 자, 요 2가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겠죠. 그쵸? 자, 붙는데, 제가 그때 말했죠. 분자와 분모가 독립이란 전제하에 분자에도 2가 다시 붙고 분모에도 2가 다시 붙는다 했었죠. 자, 그 다음에 xi가 논스토캐스틱하다라는 전제하에 여기는 이제 사실상 상수 취급을 해서 익스펙테이션이 사라져버리고 분자에 붙은 익스펙테이션은 이쪽으로만 붙는다고 했었죠. 그쵸? 자, 그래가지고 어차피 이쪽이 0이니까 스르륵 하고 사라져서 불편 추정량.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일치 추정량을 할 때는요, 익스펙테이션 취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 피리밋이라는 놈을 취해 준다고 했었죠. 확률적 수렴을 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자, 제가 뭐 피리밋 설명할 때 조금 대충 설명한 게 있더라고요. 피리밋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붙죠. 그럼 피리밋도 여기 역시 여기 이렇게 두 개 붙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런데 피리밋은요, 뭐 여기가 당연히 뭐 이제 베타2로 수렴할 거고 여기가 이제 문제인데요. 이게 또 분자 분모로 나눠지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그런 경우가 언제냐? 자, 여기서도 좀 제가 조금 엄밀하진 않지만 대충 설명을 해보자면요. 우리가 리미트 배울 때도요. 리미트, 요놈이 이제 P가 안 붙은 리미트를 배울 때요. 우리가 이렇게 배운 적이 있었어요. 리미트 A분의 B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게 리미트가 이제 분자 분모로 찢어질 조건은요. A와 B가 모두 수렴한다는 전제 조건만 있으면 찢어져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배웠습니다. 그쵸? 자, 피리밋도 비슷하다고 저는 인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둘이 수렴하지 않는 걸 가지고 저희한테 문제를 내지 않기 때문에 피리밋은 항상 수험 문제에서는요. 이게 찢어지는지 안 찢어지는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찢어져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때도 저희가 1번 문제를 풀어드릴 때도 피리밋 관련해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찢었죠. 분자 분모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찌됐건 피리밋 물론 P리밋에 도입하기 전에 여기를 다 n분의 1로 나눠줘야겠죠. 나눠주면요. 여기는요. 코베리언스 X 입실론이고요. 여기는 베리언스 X가 돼가지고 뭐 코베리언스 X 입실론이 역시나 논 스토캐스틱하다라는 전제 하에서 0이 돼가지고 스르륵 사라집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D번 문제입니다. 이분산은 발견될 수 있다. 차오 테스트에 의해서. 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쵸? 차오 테스트는 뭐였냐면 우리가 4번 문제에서 봤어요. 여자와 남자의 어떤 근본적 구조적 차이가 있는지 또는 뭐 그 어떤 식 자체가 통합으로 회기를 돌린 거예요. 4번 문제를 떠올려 봅시다. 여자와 남자를 합쳐놓고 통합 회기를 돌렸어요. 그랬는데 의구심이 들 수 있잖아요. 아, 여자랑 남자랑 개수가 다를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 뭐 공부한 기간이 내 임금에 주는 효과가 여자랑 남자랑 다를 수 있지 않느냐.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하는 게 차오 테스트입니다. 그럼 이제 이건 막 너무 쓸데없는 거 갖다 놔가지고 바로 틀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분산 검정 한번 밑에 써놨습니다. 제가. 자, 1번 파크 검정. 뭐 쉽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써놓진 않았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글레이저 검정, 뭐 큐스터디에 있는 검정이죠. 근데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수험 목적으로 문제로 나오긴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주로 많이 나오는 건요. 이 첫 번째로는 스피어만의 순위상관 검정은요. 조금 나오면 많이 어렵죠. 왜냐면 이 T밸류 검정 통계량이 생각보다 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뭐 간간히 제가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거 풀 때 아주 간간히 보이긴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저희가 말했듯이 그냥 팁만 드리는 정도기 때문에 이거는 교과서에 더 잘 써져 있는데 뭐 굳이 제 걸 듣나요? 제 말을. 자, 근데 수업 목적으로 정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얘입니다. GQ 테스트. GQ 테스트는요. 우리가 이제 LSE 문제를 풀면서 자주 보게 될 건데요.
자, F검정의 검정 통계량이 조금 특이합니다. 자, 우리가 F검정 4번 문제 풀면서 제가 그랬죠. 첫 번째, 일반적인 F검정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그 유의도 검정 또는 적합도 검정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문제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배웠던 게 뭐였나요? 제약하에서의 F검정이 또 있었죠. 그쵸? RSS UR, RSS R 가지고 하는 것들.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나요? 이제 그 차우 테스트에서의 F 테스트가 있었죠. 그쵸? 자, 마지막으로 GQ 테스트에 F 검정이 있습니다. 이게 좀 또 다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F 검정은 이 정도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왜 차우 테스트가 나올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이 GQ 테스트의 F 검정이랑 혼동을 일으키지 않을까 해서 내신 게 아닌가. 그냥 이 정도의 의구심은 드는데요.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네요. 어떤 의도로 이런 문제를 넣는지. 자, BPG 검정, 뭐 이것도요, 뭐 좋은 문제지만 수업 목적으로 그렇게 자주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화이트 검정은 아주 또 자주 보이는 문제입니다. 자, 자주 나오는 문제 패턴으로는요, 이 보조회기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경우, 보조회기의 변수의 개수가 몇 개냐 묻는 경우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그 외에 이제 뭐 이거는요,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얘가 자주 나온다는 것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쉽게는 파크 검정도 가끔씩 나옵니다. 자, 어찌됐건 이분산 검정하는 방법들 가볍게 봤고요. 넘기도록 할게요. 자, 2번 봐볼게요. 제가 또 줄 쳐놓아서 TF를 그어놨죠? 자, 첫 번째 봐볼게요. 어떤 사람이요, 그 레지디어를 서로 비교해가지고 그 반은요, 그 절반의 관측값의 레지듀얼, RSS라고 할게요. RSS를 보고 또 절반의 관측값의 RSS를 봐가지고 이게 이제 서로 간에 아주 유의 있게 차이가 있는지를 본대요. 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GQ 테스트 하고 있는 거죠. 그쵸? 1번 그 애들과 2번 애들을 나눠 놓고서 GQ 테스트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유의 있게 차이가 있으면 이분산이 있는 거겠죠. 그쵸? 왜냐면 이분산이라는 것 자체가 그 오차항의 분산이라는 걸 추정하기 위한 그 추정량으로서 잔차항의 분산을 표본 분산을 구하잖아요. 그쵸? 그 잔차항의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 SSE예요. 이게 뭐냐면 잔차 제곱합이니까 그거를 n- K로 나눠주면은 그게 바로 분산이잖아요. 그쵸?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GQ 테스트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당연히 이분산 찾는데 도움 되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냐? 테스트 스태티스틱 검정 통계량이 차우 테스트랑 같대요. 뜬금없는 소리죠. 아까 다르다고 했었죠. 자, 얘가 이제 GQ 테스트의 검정 통계량이었고요. 차우 테스트에서는요, 또 남자 여자 생각해 보세요. 제약이 없는 경우가 남자 여자가 서로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남자 여자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즉 제약이 없는 경우에 이제 RSS를 통합으로 하나 구해주고, 제약이 있는 경우가 남자 여자가 같다는 거니까 그때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차이 없이 한꺼번에 남자 여자를 돌린 그때의 RSS를 가지고 F 검정을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둘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써놓지 않아가지고 말로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분명히 둘은 달라요. 알겠죠? 자, 요 정도로 그래서 이제 뒷부분이 틀렸다 정도로만 구체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 뭐 이런 문제가 수업 목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건데요. 이런 거 풀면서 되게 느끼는 바도 있고 세밀한 기억을 하기에 좋습니다. 자, 밑에 제가 좀 혹시나 걱정돼서 GQ 테스트를 이제 그대로 또 긁어 왔는데요. 자,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설명명수 중 하나인 XI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분산이 있다라고 예측이 됐을 때,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이 XI의 크기 순서대로 일단 정렬을 꼭 해요. 이게 GQ 테스트의 아주 큰 특징이죠. 그래 놓고서 아까 앞서서는 뭐 절반으로 나눴는데 사실은 이렇게 n-C개로 해가지고 두 집단에 나눕니다. 이 중간 부분의 C만큼은 비워둬요. 그러니까 이제 요만큼, 뭐 이런 식인 거죠. 저희가 보면요. 요만큼 서로 이제 표본을 뽑는 거고, 이 중간에 있는 일정 부분들은 비워두는 겁니다. 뭐 그런 식인데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이쪽 부분 제가 굳이 길게 설명 안 할게요. 이 정도 LSE 풀어야겠다 결심하신 분들이라면 이 정도 당연히 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쪽 부분들 빨리 정지시켜 놓고 정독을, 동그라미가 나오네요. 정독 한번 해보세요. 또는 자신의 교과서를 열심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단순한 개념은 제가 설명 안 하도록 할게요. 다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건 F 검정에 있어서 이제 검정 통계량을 제대로 못 외우면
내가 당연히 풀 줄 알았던 문제를 틀려버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제가 1년차 때 그랬어요. 그런 것들. 그래서 아까 제가 4가지로 분류해드렸죠. 미리 꼭 외우려고 하세요.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이분산의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리스트릭션을 거는 거래요. 베리어블이에요. 즉 디스터번스 텀과 관련이 있는 이 베리어블에 리스트릭션을 거는 거라고 되어 있네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또 하고 있으시네요. 그쵸? 이분산을 교정하는요. 이건 애초에 너무 말이 안 돼가지고 무슨 갑자기 또 제약을 왜 걸어요. 그쵸? 우리가 이제 이분산을 교정할 때는요. 시그마 i 값이 다 알려지면요. 이렇게 GLS를 하시죠. GLS. 그쵸? 일반화 최소 자승법을 씁니다. 예를 들어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알려져 있으면요. 이 시그마 i 자체를 이렇게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쓱쓱쓱 사라지면서 쓱쓱쓱쓱 되면서 입실론 i만 뚝 튀어나오는 너무나 단순한, 그쵸? 자, 이 부분 열심히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설명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설명할 게 별로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시그마 i 값이 알려져 있지 않을 때는요. 첫 번째는요. 함수형을 가정해가지고 동분산이 되도록 변수 변환을 하던가, 그쵸? 또는 변수의 자연 로그 취해가지고 이분산이 좀 완화되는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 로그 10 같은 경우도 원래 10이라는 숫자보다 훨씬 더 조그매지잖아요. 즉 이렇게 좀 이렇게 요렇게 움직이던 놈들이 요렇게 조그맣게 움직이게 되는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로그 변환이 보통 이분산을 좀 완화시킨다고들 하더라고요.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들이 다 교과서에 있는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을 실제로 많이 물어봐요. 오히려 이제 한국은행이 아닌 좀 쉬운 정도에서의 금공에서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이 나오겠죠. 교정하는 방법 뭐냐? 이런 것들. 그쵸? 한국은행 분들이야 이런 것들은 다 준비하시니까. 자, 드디어 마지막 G번입니다. 오늘 좀 쉬워가지고 제가 기뻐하고 있는데 15분이 지나가고 있어요. 빨리 해야 돼요. 자, 봐보면요. 또 다른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의 변수를 찾아냈대요. 이분산과 연관된 변수를 찾아냈대요.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xi랑 시그마 i 이렇게 요놈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요놈이 또 찾아냈어요. 우리가 되게 좋은 발견을 한 거죠. 이분산과 연관되는 새로운 변수를 찾아냈으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얘가 이걸 프록시로 해가지고 대리 변수로 해가지고 제거할 수 있대요. 갑자기 무슨 소린가요? 자, 여러분, 대리 변수는 뭐였나요? 대리 변수는요.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나왔지만 도구 변수랑 구분을 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대리 변수라는 건 변수, 내가 찾고자 하는 변수, 예를 들어 그때는 IQ였죠. IQ 변수를 알고 싶었는데 도저히 그거에 대한 자료가 축적되지 않고 없어가지고 또는 불완전한 자료여가지고 대리 변수로서 years of schooling, 공부를 했던 기간을 대리 변수로 놓았었잖아요. 그쵸? 즉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찾을 수 없을 때 그거랑 연관이 있는, 상관관계가 있는 또 다른 변수를 갖고 오는 걸 프록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갑자기 이걸 프록시를 놓는다는 것도 웃긴 거고, 그 다음에 얘를 그럼 변수에다 포함시키면 갑자기 이분산이 사라지나요? 그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쵸? 아니 앞서서 문제에서 이분산은 x 변수가 포함이 안 돼가지고 나타났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변수가 포함되지 않아서 이분산이 나타난 건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사실 그걸 거예요. 명확한 거를 OX 찾는 건 쉬운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섞어 놓으면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못 외웠을 경우에 그런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고 고민하시게 돼요. 이런 것들 잘 이제 조심해 주시고요. 오늘 문제는 좀 쉬웠기 때문에 제가 좀 큰 설명 없이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이 정도 푸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